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관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관찰에서는 어디가 틀어졌나, 또 어디가 굳어 있는가, 어디가 막혀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관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틀어졌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틀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운동과 그 다음에 고관절 변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란 우리 고정된 자세에서 앉거나 서거나 누웠을 때는 불편한 자세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편한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앉아있을 때 이 자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았으면 편하다 이러죠. 자기도 모르게 다리 꼬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관절이 변이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반이 틀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리가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틀어진 사람은 아무리 다리를 꼬지 않고 내려놓고 한 2분 정도 3분만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다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자세가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자세,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간에 자기가 편한 운동, 편한 자세를 하지 말고 다리를 내려놓고 불편한 자세를 하는 게 건강에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반대입니다. 편안한 운동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면은 고개를 왼쪽으로 틀었을 때는 편한데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는 고개가 목이 아프다. 이러면 사람이 꼭 그 아픈 동작, 불편한 동작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굳어집니다. 그럴 때는 무슨 운동이 좋다 했어요? 편한 운동. 아픈 쪽 운동하지 말고 편안한 쪽 운동을 하라. 허리를 좌우로 틀었을 때 왼쪽으로 틀었을 때는 불편하고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는 편하다. 할 때는 불편한 운동을 하지 말고 편한 운동, 오른쪽으로 하는 운동을 하고 5대1 정도로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아진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손에는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 쪽에 중심이 가야 하고 발에서는 엄지발가락 쪽에 중심이 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들을 때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들으면 위로 이렇게 들으면 번번 허리를 다칩니다. 반드시 새끼손가락 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안으로 쪽으로 당겨서 물건을 들이면 절대 안 다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양치물, 컵물을 이렇게 뜨다가도 확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컵물 뜨다가 뜨끔해가지고 꽉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건 다 무슨 말이에요? 중심이 엄지손가락 쪽에 가서 뭐를 들었다, 힘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들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중심이 가게 들으면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다음에 물건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분을 든다든지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몸을 구부릴 때는 반드시 골반이
골반이 먼저 뒤로 빼집니다. 골반을 먼저 뒤로 빼고 구부려야 되고, 물건을 들고 일어날 때는 반드시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물건 이렇게 힘을 줘서 안으로 당기면서 물건을 들면서 그 다음에 들기 전에 먼저 고개가 위로 이렇게 목에 먼저 힘을 줘야 됩니다. 목에 먼저 힘을 주고 물건을 들으면은 무거워서 못 들으면 못 들었지 다칠 염려가 없는데, 고개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힘이 가게 이렇게 들다가는 그건 번번 다칩니다. 그건 거의 뭐 90%는 다칩니다. 그건 무겁거나 가벼웠거나 그 관계 없습니다.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담이 결렸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쳐가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기본 이 동작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반복해서 자기가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자세에서 앉거나 서거나 누울 때는 불편한 자세가 건강에 좋은 거고, 운동을 하는 것은 편한 운동이 자기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사항은 손에는 항상 새끼손가락 쪽에 중심이 가야 되고, 발에서는 엄지발가락에 중심을 두라 이겁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릴 때는 먼저 골반을 뒤로 하고 뒤로 뺀 뒤에 구부리고, 일어날 때는 머리를 먼저 목에 먼저 힘이 가게 머리를 먼저 들고 물건을 들으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우스운 얘기 하나 했죠. 미국 올림픽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골반을 뒤로 빼지 않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를 다친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다가 내가 그만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도 아마 있을 거예요. 허리를 구부릴 때는 반드시 골반을 뒤로 빼고 구부리고 야지, 골반을 뒤로 빼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다가는 번번 다친다 이겁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거 다쳤을 때 그날 즉시 그걸 교정을 하지 않으면 저녁이 잘 때, 틀어지는 상태에서는 저녁이 잘 때 굳는다 했지 않습니까? 저녁이 잘 때 굳습니다. 그러면 그날 즉시 교정을 하면 바로 해주면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하루씩 잤다 하면 그날 저녁이 다 굳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정하는 것은, 다리 맞추고 이런 교정하는 것은 제가 아주 몇 분 안에 딱 됩니다. 다리가 아무리 차이 나도 한 90% 이상은 한 2, 3분 안에 제가 교정을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씩 잤다 하면 근육이 다 굳어지기 때문에 교정은 되는데 굳은 것을 풀어주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난번 강의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다 틀어진다 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바로 오면은 바로 교정을 하면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냥 그것이 하루 저녁이나 며칠 전에 이렇게 잔 뒤에 교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 굳어 있기 때문에. 이 관절 교정하는 것은 아주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은 게 푸는 게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우리가 이 동작을 항상 신경을 써서 동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습관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몸에 배요.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게 틀어지고 고생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고정된 자세, 즉 앉거나 서거나 누웠을 때는 불편한 자세가 건강에 좋고, 운동은 편안한 운동이 건강에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는 것은 항상 바른 자세, 자세와 건강, 이것이 제 중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몸이 틀어지는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운동 때문에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틀어지는 것은 고관절 변위입니다. 고관절이란 바로 이 관절을 가지고 이 양쪽에 골반하고 연결된 다리에 연결된 이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변화가 오면 그쪽 다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골반이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골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도 그쪽으로 틀어져요. 그렇게 해서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고관절 변이가 우리 몸 틀어지는 데 아주 주범입니다. 네, 이 고관절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똑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꼭 고관절이 틀어져서 다리가 거의 다 다리가 짝짝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사업을 50여 년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사람이 아프다고 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지금 한 10손가락 5손가락 미만입니다. 똑바른 사람은 다 다리가 차이 나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틀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이 언제 틀어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일 많이 틀어지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쁜 자세에서 틀어지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럼 아기들 다리 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요즘 특히 기저귀를 채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애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다리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쪽으로 죄송합니다. 한쪽으로 기저귀가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관절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관절이 한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리 기저귀를 똑바로 채워놔도 좀 있다 보면 한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쪽 다리가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길 경우에 오른쪽 다리가 길은 애들 보면은 1년 내 이 호흡기 계통, 다시 말하면 감기 같은 게 안 떨어져요. 반대로 왼쪽 다리가 길으면은 소화기 계통, 자꾸 배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이런 애들 크면서 자라면서 틀림없이 좌측 다리가 긴 애들입니다.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 고동법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저귀를 차다 다리를 이렇게 딱 간추려 이렇게 쭉 뻗게 해보면은, 대퇴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퇴부. 이건 지금 뒷모습인데 앞에 이 대퇴부 바로 보면은, 보통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허벅지라고 그러죠. 이 대퇴부에 보면은 주름이 지어 있어요. 양쪽 주름이 끝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든지 또 한쪽은 2개 있고 한쪽은 하나 있다든지 이러면 그 다리가 차이 나는 애들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걸 그냥 놔두면 평생 그 아이의 건강이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 그걸 교정을 해 놓으면은 건강이 자라기도 잘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형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체형은 오른쪽 다리가 길으면 우측만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긴 사람은 좌측만증입니다. 증이라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우측만증, 좌측만증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 가서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만증이 있고 좌측만증이 있는데 혼합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혼합형. 그것은 이제 그 고동법에 가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만증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 좌측만증 관찰하는 방법, 혼합형 관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제 제가 지난 3강에서인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다리가 차이 나면 골반이 고관절이 틀어지면 다리가 차이 나고 다리가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면 척추가 틀어진다 했는데 보통 짧은 쪽 골반이 높다 있어요. 엎드려서 보면은. 그런데 긴 쪽 골반이 옆으로 빠진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왼쪽 다리가 긴 사람이에요. 골반이 왼쪽으로 틀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틀어져서 왔어요. 예. 막 파스를 붙이면서 말. 자, 앞에서 본 그림과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것은 좀 이제 교정을 받고 찍은 건데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면 완전히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런데 교정을 받고 이제는 아주 정확해져서 예, 똑바로 펴졌죠. 예. 이렇게 다리 고관절을 교정해 주고 나고 골반을 교정해 주나면 이 척추가 이렇게 바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특히 이 척추 측만증들 많이 하죠. 허리가 아픈 것 같은 것은 아프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려고 교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측만증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측만증을 많이 발견하는 거니 고등학생쯤 됐을 때 그때 발견해요. 빨리 엄마들이 좀 관찰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기들 목욕시킬 때 어렸을 때 엄마가 목욕시킬 때도 발견해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발견 못해요. 그래서 언제 가서 발견하냐? 고등학생 때. 그래서 고3 때 많이들 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애들 이렇게 자세가 그렇게 틀어진 애들은 오후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그 애를 요즘 얼마나 과외니 뭐니 공부를 하고 야단입니까? 그 피곤해서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건강에. 그런 애들은 미리 초등학교 때나 또 중학교 때 이런 때 미리 교정을 시켜주면은 자세가 바르면은 고등학교의 시험 공부도 피곤하지 않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에서 보면은 전 어느 좀 정보 어떤 요인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을 전부 다 교정을 해주면은 요즘 우리나라에 건강보험료가 딸리니 이러는데 건강보험료 50%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원인을 제거해야지 병난 거 밤낮 그거 보험 치료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꼭 어린아이들을 기저귀 채우기 전에 다리를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 금이, 주름이 똑바른지 같이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이 장래의 건강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해주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른쪽 다리가 긴 애들은 1년 10달 감기가 안 떨어져 밤날. 그리고 왼쪽 다리가 긴 애들은 소화기 계통 아니면 배가 아프다든지 또 다리가 아프다든지 성장통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리가 물론 차이 나가지고 성장하는데 불편이기 때문에 그건 아픈 것 성장통이라고 그건 말이 되는데 일단 고관절이 틀어져서 다리가 차이 난다. 먼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견기통들 많이 알죠. 50견. 50견은 어떻게 하냐면 팔을 못 올리고 또 뒤로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이게 다리가 보세요. 다리가 틀어지니까, 고관절이 틀어지니까 다리가 틀어지고, 다리가 틀어지니까 골반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면 어디가 틀어질까요? 척추가 틀어지면서 대각선으로 긴장이 옵니다. 우리 문학부 같은데 보면은 이쪽 A라는 곳에 변형이 오면 저쪽에 C라는 곳에 대각선으로 변형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골반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편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긴장. 이 반대편 어깨가 긴장되게 되어 있거든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 하려면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일단 골반을 바로 해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 같은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세가 바로 되면은 이 관절도 다 제대로 이 각도가 맞기 때문에 빨리 풀립니다. 빨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형을 아까 말했대로 우측만증은 호흡기나 순환계통이 약해지고 좌측만증은 소화기나 비뇨기계통에 약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아닙니다. 한 7, 8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0, 30%는 혼합형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혼합형이라는 방법이 다리를 뻗었을 때는 오른쪽 다리가 긴데 무릎을 구부려 보면은 왼쪽 다리가 쑥 더 들어가요. 왼쪽 무릎이 복부 쪽으로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오른쪽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 보고 혼합형이라고 또 오른쪽 다리가 길고 왼쪽 다리가 짧으면 엎드렸을 때 왼쪽 골반이 높낮이가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긴 쪽 골반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혼합형입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체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만증, 좌측만증 같은 사람들은 치료가 좀 빨리 돼요. 회복이 빨리 되고 왜 그런 거니? 빨리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걸 회복이 빨리 돼요. 근데 이 혼합형들은요, 잔병을 못 느껴요. 근데 한번 아팠다 하면 아주 굉장히 세게 아파. 정말 죽는다 소리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아픈 사람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형들은 이 회복 기간이 늦습니다. 회복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체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오른쪽 다리가 긴지 좌측 다리가 긴지 알 수 있는가? 보통 자기 체형이 올바른가 알 수 있으려면 몇 가지 그냥 앉아서 동작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책상 다리하고 앉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통 이렇게 책상 다리 한번 해보시면은 어느 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가 짧은 쪽은 건강한 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긴 쪽이 고관절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긴 쪽을 먼저 안으로 딱 당깁니다. 그런 뒤에 긴 쪽을 죄송합니다. 긴 쪽을 먼저 안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쪽을 밖으로 해서 무릎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자기가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쪽 불편한가? 편한 자세를 편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쪽 다리가 긴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워보세요. 끼웠을 때 지금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끼웠을 때 손이 어느 쪽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는가 그걸 확인해서 그쪽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리고 이 팔짱을 한번 바꿔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쪽이 불편한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양쪽이 다 아무렇지도 않다. 불편하지 않다는 사람은 그래도 균형이 맞는 사람들인데, 이 어깨가 틀어졌다든지 균형이 안 맞는 분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또 이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 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왼쪽 손가락이 위에 있는가, 오른쪽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딱 폈다가, 띄었다가 다시 한번 반대로 하면은 이게 불편해요.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불편한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자세가 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본인이 또 느껴보는 것은 이제 이 다리를 이렇게 대보고 무릎을 구부려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고동법 할 때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외초의 경로, 우리 몸이 틀어지는 경로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첫째, 고관절 전방 전이입니다. 아까 고관절이 어디라고 했죠? 여기에. 이게 바로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전방 전이가 되면 가운데 있는 여기 고관절이거든요. 다리, 골반하고 다리하고 연결되는 거, 이것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앞으로 전방되면 그쪽 다리가 길어져요. 길어지면 그 다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차이 나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 위에 척추가 있지 않습니까? 척추가 변이가 되고, 척추가 이렇게 변이가 됐다면 우리 모든 신경들, 특히 감각신경, 육감 같은 것들이 무뎌져요. 신경 이상이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할까요? 척추에서나 중추신경에서 나가는 모든 오장육부나 모든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 장기에 이상이 온다. 요 순위는 틀림없습니다. 고관절 변이, 다리 차이, 골반 변이, 척추 변이, 신경 이상, 장기 이상. 자, 허리가 아프다 통증 느끼면 벌써 골반이 척추가 변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척추가 변형된 것을 척추만 만져서는 되지 않겠죠? 어디서부터 해야, 역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해 나와야 됩니다. 고관절서부터 바로 해주고, 다리 차이라는 것을 바로 해주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금방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척추에서 모든 신경이 우리 모든 기관들에게 다 통하는데, 척추가 변형이 되면 그 모든 신경들의 이상이 와서 그 장기나 그 기관에 이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체를 틀어진 것을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척추라든지 다리라든지 틀어진 것을 정체 바로 해주면, 교정을 해주면, 해주고 첫째,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질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틀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틀어진다 했어요? 고관절이 틀어진다면, 고관절 틀어지면 다리가 차이 나고, 다리가 차이 나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에 이상이 오는데, 그래서 외체가 된단 말입니다. 틀어진 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틀어지면 어디에 이상이 나있습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에 이상이 옵니다. 육감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 육감이 예민하신 분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픈 거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간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큰 일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그렇게 몸이 다 틀어져서 그런 게 다 틀어져 있을 텐데,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못 느끼다가 갑자기 와요. 갑자기 TV 보다 가는 사람, 갑자기 큰 병이 있는 사람. 참고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절도했다든지 암이라든지 이렇게 큰 병에서 갑자기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인상착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들. 틀림없이 말할 때 입이 한쪽으로 올라갑니다. 고개가 갸우뚱하다든지 눈이 짝짝이 된다든지 틀림없이 이상해요. 아까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차이 나면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골반 틀어지면 어디가 또 틀어지는 거니? 두개골이 같이 변형이 옵니다. 골반이 틀어지고 두개골이, 그 다음에 종골, 발뒤꿈치 있지 않습니까? 발뒤꿈치. 발뒤꿈치가 이상이 옵니다. 반이. 그래서 두개골, 골반, 두개골, 종골, 이 세 군데는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골반, 두개골이 가는 데에 중추신경 어디에 하는 거니? 흉추, 뒤, 척추, 5번에서 9번 사이 대내장 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틀림없이 변형이 옵니다. 이게 거쳐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세 군데를 자극해서 풀어주고 난 뒤에 골반을 교정해야 교정이 되지, 그걸 거기에서 안 넣고 자극 안 해주고 이거 골반만 풀을 때는 풀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골반 틀어지면 두개골이 같이 틀어지고 신경이 같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쪽 눈이 크고 긴 쪽, 다리가 긴 쪽 눈이 크고 콧구멍은 좁아지고 입은 짧은 쪽으로 이렇게 웃을 때나 말할 때 짧은 쪽으로 입술이 올라갑니다. 고개는 긴 쪽으로 가뚱하고요. 이것만 봐도 저 사람이 얼마큼 틀어졌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갑자기 큰일을 당하신 분들을 인상착의를 가만히 보면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뭐 서서 얘기할 때나 누구 얘기할 때나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웃을 때나 말할 때 보면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간다든지 또 눈 같은 거 봤을 때 눈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골반이 틀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 몸에 감각이 자꾸 무뎌져 가지고 어디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즉시 자기가 느껴야, 감각으로 느껴야 우리 몸에는 조물주가 인간에 주신 치유력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력이 동원이 되는 건데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점점 몸에 이상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려면 바로 외체를 정체로 만들어주면 육감이 서서히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기간이 한 6주에서 8주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오후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막 피곤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틀림없이 이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자세가. 그래서 그분들을 교정해 주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 육감이 회복되려면 한 6주에서 8주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정말 그때 전화를 와요.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전에 내가 뭐 한 가지만 해도 오후에 꼼짝을 못 했는데 오늘은 못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피곤하지 않다고. 처음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 그 위기를 회피하려고 그렇게 길게 기간을 잡지 않나 그렇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 회복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회복되면서 기능이 이제 회복되니까 기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능이 좋아져야 우리를 기질적으로 나빠졌던 것이 회복되든지 정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 그림이 아주 참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닥에 물이 막 흘리니까 물 청소를 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수도꼭지가 고장난 거예요. 세면기에. 그러면 이 물 청소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수도꼭지를 먼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도꼭지는 안 고치고 원인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증상만 치료한다 한 말을 그것을 아마 호평인 것 같은데 이 증상 치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디 아프면 그 아픈 거 거기만 치료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안 아프면 다 치료가 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먼저 회복시켜 줘야만이 그러고 난 뒤에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명의가 누구 보고 명의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명의일까요? 제일 아주 유명한 의사가 누굴까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의사 압니까? 뭐 손꼽을 사람도 있겠죠. 저는 솔직히 이 신체균정법에서는 아주 제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그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15년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참 진짜 유명해요. 어디서 유명한가 보세요. 병을 보고 병을 고치는 자도 유명하죠. 우리가 보통 병 보고 이건 어디 아프구나 하고서 그거 고치는 사람들.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가니 환자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군요. 그래서 그 아픈 거 딱 찍어내서 그거 고쳐주는 사람. 그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이 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사람을 딱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게 제일 유명한 의사입니다. 병 보고 병 고치는 건 그건 쉽죠. 그러나 환자를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이상이 있군요 말하는 사람은 좀 유명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딱 보고 당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병이 온다고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예방의학. 네,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더 유명합니다. 저희 스승님은요.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놀러가서 보면은 배를 눌러서 환자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처음부터 쭉 이렇게 그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소파에 딱 앉는 모습까지 딱 보면 벌써 진단을 다 끝나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어디 아파서 오셨군요. 당신 어디가 나쁘시죠? 딱 미리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시냐고 그래. 나 처음 볼 텐데 어떻게 아시냐고. 그렇게 그 사람을 딱 보면 그분은 그렇게 병을 그 사람이 어디 이상이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균정법, 다시 말하면 이 자세와 건강에 대한 이 지식을 잘 알으면은 앞으로 아까도 말했죠. 자세가 어디가 틀어지면 어디 이상이 올 수 있고, 뭐 오른쪽 다리가 길으면 호흡기나 순환계통 이상이 오고, 왼쪽 다리가 길으면 소화기, 비뇨기, 부인과계통이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른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에 이렇게 딱 들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유치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이제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50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자세를 발휘해 줌으로써 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 번 듣지 마시고 자꾸 들으세요.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미리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그 이론보다도 실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이 방송으로 인터넷 하면은 실기를 할 수가 없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리는 가르쳐 주겠는데, 그런 실기하는 제가 강의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진도가 나간 뒤에 실기에 들어가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요일 날 오전 한 9시경부터 저녁 9시까지 한 12시간 정도 실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원하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강의를 들어보면 저거 좀 자세히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광고할 때 제가 카톡이나 뭘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한 20명 정도 선착순, 장소 때문에 이거 누워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때문에 많이는 못 합니다. 이건 그러나 한 20명 정도면 한 10팀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것을 확실하게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셔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그렇게 일요일 하루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일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그때 상황 봐가면서 또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이걸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이 자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세가 틀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 계속 이 총론 쪽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강론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쉬울 건데, 지금은 조금 그런 거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